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툴레툴의 카이노시스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저의 테이블소 앞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항상 이제 공구 파워트롤 앞에서 했는데요, 테이블에서요. 오늘은 테이블소에 장착해 놓은 튜닝들, 어떤 것들을 업그레이드 했나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테이블소에도 추가하고 보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업그레이드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거의 한 10편 정도를 만든 내용들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설명해 드려 보려니까 꽤 양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집진에 관련해서 제가 어떤 설비들을 하고 있는가, 어떤 업그레이드를 했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 테이블소에 특별한 게 보입니다. 상부에 신발 같기도 하고 차량 같기도 한 모양 아크릴이 보이는데요. 제가 테이블소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래쪽에서 집진을 물론 합니다. 톱날 아래에서 집진을 하는데 이 아래에서 집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쪽으로도 많이 날리잖아요. 위쪽으로 날리는 먼지들을 제가 집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이게 자세히 보시면 제가 서랍 레일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무게를 버틸 수 있도록 뒤쪽에 스프링 닿는 거 보이시죠? 이 스프링 힘으로 편하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고요. 중앙에 홈을 파서 쇠구슬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딸깍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원하는 높이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래쪽에서 집진을 한번 하고 위쪽으로 나오는 먼지도 위로 다시 한번 집진을 하는 겁니다. 제 테이블소 작업을 하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먼지가 많이 나지 않도록, 외부 쪽으로 많이 나오지 않도록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상부 집진관이고요. 바닥 쪽은 제가 보여드릴 텐데 관을 바깥쪽으로 어지럽게 놓는 게 너무 싫어서 바닥을 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닥 판 자국이 보이죠? 갈라졌네요. 이 바닥을 파서 제가 100mm 파이프관을 묻었거든요. 여기에서 집진이 아래쪽에서 한 번 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 위쪽에서 한 번 되고 이렇게 두 번 되는, 양쪽에서 집진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가동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동도 제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앞쪽에 스위치를 달았어요. 스위치를 보시면 소리는 잘 안 들리실 텐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관을 열고 닫는 스위치가 있고 집진기를 가동하는 스위치가 있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제 온 상태거든요. 온 상태로 두면 이 상부 집진관과 바닥 집진관의 개폐기가 열립니다. 이 테이블소로 집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테이블소 이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집진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사용할 땐 얘를 꺼두면 되죠. 꺼두면 이 하부와 상부 집진관이 저절로 닫히게 됩니다. 그 아래는 물론 원래 장착되어 있는 이 테이블소 톱날이 돌아가는 스위치가 있는 거죠. 안전 스위치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날이 돌아가죠. 그리고 끄면 꺼지고. 이 스위치를 아직도 이렇게 손으로 끄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업할 때 편하게 이렇게 허벅지로 끌 수 있도록, 다리로 끌 수 있도록 그 높이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예요. 작업하시다가 끌 때는 바로 이렇게 끄면 아주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하부를 보시면 제가 테이블소 업체들에서 왜 이렇게 만드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테이블소 처음 구매하신 분이 자세히 보시면 이 하부 이 몸체 있잖아요. 이 몸체와 상부판 사이에 구멍이 굉장히 큽니다. 이만큼씩 떠 있어요, 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상부 쪽에는 나무와 다른 것들을 대가지고 네 군데를 모두 이렇게 막은 거예요. 막아줘야 집진이 좀 더 원활하고 시원하게 되는 거죠. 이건 메이커에서 원래 막아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튜닝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날 각도를 조절할 때 뜯어볼까요? 제가 붙여놨는데 이렇게 뜯어보면 굉장히 큰 구멍이 있죠. 이게 이 핸들이 날 각도를 조절할 때 이렇게 움직여지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움직이는 구간이 손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넓잖아요. 여기를 열어놓으면 위쪽 집진이 당연히 덜 됩니다. 강력한 집진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작업할 때는 가능한 이 아랫부분을 막아두셔야 돼요. 여기도 예쁜 판을 만든다든가 저처럼 간단하게 테이블 붙이던 막아놓고 작업을 하셔야 원활한 집진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옆에 측면 부분 판을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게 올라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서 튜닝을 했거든요. 이걸 하느냐고 부득이 이쪽에 동그랗게 모터를 감싸는 플라스틱이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떼어내고 나무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붙이면서 아주 놀라워한 게 있는데, 원래 이제 이게 곡면으로 감싸지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원래 플라스틱은.
제가 사실은 버렸습니다. 지금 없는데 대신에 이렇게 네모 박스를 달았더니 이거 달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테이블소를 켰더니 소리가 훨씬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스 안에서 뭔가 이렇게 공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나름 기계 설계라고 원래 달려있던 플라스틱이 소리 공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뭐 작업에는 이제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가 만든 박스 아래쪽에 구멍이 뚫려 있죠. 이 구멍 일부러 뚫어 놓은 건데요, 이게 못 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아래 부분에 먼지가 쌓일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어건으로 수시로 여기서 집진기를 켜놓고 이 구멍을 불어서 안에 먼지를 이렇게 날리는, 그렇게 사용하는 용도로 만들었던 구멍입니다. 집진에 관해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자체에서 집진을 하고 상부에서 먼지를 빨아들여도 미세먼지가 이 테이블소 자체가 강력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일어나요. 테이블소 위치를 잘 보시면 제 샌딩 베이스들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쪽은 막혀 있고요. 미세먼지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 샌딩 베이스입니다. 보세요. 연기들이 있는데 연기들이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이게 샌딩 베이스거든요. 미세먼지를 위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위로 다 빨려 나갈 수 있도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테이블소로 사용할 때는 이 왼쪽에 집진 이 샌딩 베이스와 이 오른쪽에 샌딩 베이스 두 개를 다 켜놓습니다. 켜놓으면 테이블소 자체에서 집진하던 거는 물론 집진이 되고 그 나머지 또 작은 미세먼지들이 뜰 때 떠서 다 이쪽과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소 작업을 할 때 제 방향 쪽에는 먼지가 잘 안 오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테이블소 작업을 하실 때 보통 작업장 가운데 있잖아요. 작업을 하시면 먼지가 막 사방으로 비산된단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환기구를 만들어 두신 상태에서 그 방향으로 먼지가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공방에 오신 분들이 항상 놀라시는 게, 아니 테이블소가 있고 이렇게 샌딩을 많이 하는데 공방이 왜 이렇게 깨끗하냐고 물어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먼지들은 전부 이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제가 작업한 테이블 쪽으로는 먼지가 안 가게 설계를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미세먼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보여드릴 부분은 이 제로 클리어런스입니다. 보통 제로 클리어런스라고 말하는 테이블소의 톱날을 덮는 판이에요. 이 판이 기본적으로 이런 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죠, 구멍이. 이게 넓은 이유가 여기 이렇게 장착을 하면 테이블소 톱날의 각도를 조절하잖아요. 45도까지 가도 문제가 없게 만들어진 넓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넓이 자체를 쓰면 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로 클리어런스라고 이 톱날 두께에 딱 맞게 톱날 두께만큼만 파서 톱날만 나올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보통 나무로 만드는데 레진을 사용해서 급속으로 경화되는 거거든요. 요걸 사용해서 카이노시스 로고도 받고 나무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던 제품이고요. 기본 장착되어 있는 것보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당연히 먼지가 최소화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자석을 붙여놨거든요. 이 자석으로 혹시나 움직이지 않고 아래쪽에 이렇게 완전히 밀착될 수 있도록, 떼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떼지는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저도 사실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애는 이렇게 넓어서 이 톱날의 각도가 기울어진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로 클리어런스는 특성상 수직인 채로 해서 올리면서 파가지고 구멍을 만들기 때문에 톱날이 옆으로 누우면 걸립니다. 근데 이걸 끼워놓고, 이 제로 클리어런스를 끼워놓고 날 각도를 조절하면 당연히 닿게 되겠죠. 저도 이렇게 돌리다가 여기 왜 안 돌아가지? 하고 보니까 깜빡하고 이걸 안 바꿨더라고요. 각도 조절할 때는 물론 예전 거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번 보여드릴 건 펜스입니다. 보시면 제 펜스가 나무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원래 여기에 그 쇠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데 부재를 자를 때 바닥으로 밀착해 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이 아이템들을 장착하려고 했더니 제 원래 쇠가 낮아가지고 높이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홈을 파서 내부에 레일을 달고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렇게 나무로 만들었더니 크기도 커지고 위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소품들 놓을 수도 있고 아주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나무를 댄 두께만큼 자는 조절을 해줘야죠. 정확한 거리가 나오려면. 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쪽 나무에 있는 다른 도색보다는 왁스를 사용했습니다. 부재를 대고 움직일 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기 왁스 칠을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편하게 움직이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높이도 높아져서 안정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을 텐데 바로 뒷판입니다. 원래 테이블소 테이블이 요만하잖아요. 이 쇠 정반 크기만 합니다. 뭔가 부재를 자르자마자 똑 떨어져요.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확장판을 달아서 어지간한 부재 자를 때 뒤쪽에 떨어지기 전에 제가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게 다른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테이블소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 홈이 파져 있잖아요. 아래쪽에 턱이 있습니다. 턱이 있고 여러 가지 지그들을 끼워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확장판을 만들면 이 지그들이 여기까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나무도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테이블소에 있던 아래 홈처럼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적당한 날만 선택을 하시면 옆에 쉽게 파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날인가 하면 이런 날을 사용하면 됩니다. 측면을 갈아내는 거죠. 테이블소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무를 홈을 파내려면 이런 루터 날을 사용해서 이렇게 제가 측면을 파낸 겁니다. 그래야 테이블소에 원래 사용하던 각종 지그들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죠. 맞춰서 가공하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뒷판을 달아놓으면 굉장히 편리하다. 그리고 제가 아주 강하게 고정했음에도 일부러 이 아래쪽에 이렇게 고정 다리를 하나 세워놨잖아요. 여기 하중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달아놓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테이블소 정반의 크기가 원래 요만하잖아요. 요만한데 뒤쪽으로 물건이 떨어지는 게 싫어서 제가 뒤 확장판을 달았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이 옆면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옆면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옆면은 상시로 달아놓기가 나쁘잖아요. 여기 이만큼 달아놓으면 공간이 많이 좁아집니다. 이건 제가 일부러 전기 스위치로 안 하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수동 공합 스위치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스위치를 제가 달아놨는데 얘를 키면 이렇게 왼쪽 날개가 펴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부재도 큰 부재도 편하게 얹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개폐가 굉장히 예쁘게 편안하게 돼요. 이렇게 닫히고 이렇게 열리고 여기 앞에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래쪽에 LM 가이드를 달아서 이렇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는 큰 부재를 자를 때 앞쪽에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래쪽에 고정쇠가 있습니다. 고정을 하면 좀 큰 부재도 이 평면을 맞췄거든요. 여기까지 연장해서 얹을 수 있도록 만든 지그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접어서 밀어놓고 보관을 해도 되고요. 자, 보여드리는 김에 테이블소 하단에 하부에 제가 만들었던 서랍장입니다. 장인데 좀 특별하게 문이 열리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테이블소에 필요한 지그들을 넣어놓을 수 있도록 만든 서랍장이고요. 이 서랍장 보시면 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전에 흑백 텔레비도 이렇게 생긴 장에 들어있었잖아요. 이걸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테이블소를 사용하면서 어떤 지그들을 사용하는가, 썰매라고 하는 슬레드 있잖아요. 작은 부재들 자를 때 사용하는 지그들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기본적인 레일에 하나 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주 기본적인 썰매예요. 물론 얹어서 이렇게 직각을 잘라도 되고, 보시면 홈이 이렇게 날이 45도로 나가 있죠. 45도 자를 때 날을 기울인 다음에도 자를 수 있는 지그입니다. 또 하나, 자, 왼쪽에 날개를 편 김에 닫아도 물론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보시면 이 윙 쪽에도 홈을 하나 파놨습니다. 일부 레일을 만들어 놨는데 그 레일에 맞게 만든 제품이에요. 이렇게 지금인데 여기서 끼워서 사용하면, 자, 이 지그는 어떤 지그냐면 테이블소를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넓은 판재를 자르는 거잖아요. 이 벽에 기대서 자르는 거란 말이에요. 좁은 부재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렇게 켤 때 쓰는데, 이렇게 생긴 부재를 가로로 절단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건 이게 너무 위험하죠. 마이터소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생긴 부재는, 그렇지만 정 테이블소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긴 부재도 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자를 수 있죠. 긴 부재도 편하게. 직각의 생명이니까 물론 직각은 엄청 맞췄고요. 아주 긴 부재도 기본적으로 거의 한 1m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1m가 아니라 2m짜리 부재도 여기다 얹어 놓고 편하게 원하는 만큼 절단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썰매도 생각보다 쓸모가 많습니다. 긴 부재들 자를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 썰매도 아주 특이하게 만들어진 썰매입니다. 다른 썰매와 비슷하죠? 이렇게 옆면을 자르는 아이입니다. 부재를 놓고 이렇게 고정핀으로 고정을 하고 이렇게 밀어서 자르는 건데, 이 지그에는 아주 특별한 게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자, 제가 스위치를 켜볼게요.
레이저가 나옵니다. 자, 만약에 이 부분을 자른다고 할 때 레이저 제가 만든 게 없다면 이 날 부분에 이렇게 눈대중으로 눈으로 맞추게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레이저를 장착해서 이 레이저 라인에 이렇게 맞추고 작업을 하면 원하는 데가 정확하게 잘라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레이저 썰매입니다.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레이저를 제가 테이블소 슬레드 썰매에 단 거는 아마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쁘게 레이저 라인이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DIY 채널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리뷰 보시는 분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지그는 굉장히 크네요. 살벌하네. 지그를 장착해 봅니다. 굉장히 커요. 제가 만든 지그 중에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면, 이렇게 하면 얘는 뭐냐 하면 아주 긴 부재 있잖아요. 뒤쪽에 내려가서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 때 편하게 이렇게 얹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지그입니다. 얘뿐 아니고 이 지그가 얘와 세트인데, 자, 이렇게 끼우고 앞쪽으로 부재를 눌러줄 수 있도록 스프링을 달았어요. 꼭 눌러줄 수 있도록 조이면 이렇게 제품이 뜨지 않고 편안하게 벽 쪽으로 붙여줘서 이걸 힘들게 누르지 않고도 쓸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죠. 이 집지용환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건데, 보통 이 썰매라는 걸 모든 목공하는 분들이 나무 소재로 만들어 쓰잖아요. 근데 제가 특별하게 아크릴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아크릴로 만들어서 굉장히 견고하고요, 또 각도도 아주 정확하고, 뭐 이게 망가지거나 부러질 일이 없거든요. 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나무처럼 아주 단단하게 견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 모양 자체가 워낙 예쁘다 보니까 이거 만들어서 영상을 보여드렸을 때 외국에서 굉장히들 예쁘다고, 처음 봤다고 좋아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아주 수많은 댓글이 달렸었는데 기억나는 게, 어떤 분이 아크릴로 썰매를 만든 적이 있다더라고요. 그분도 외국분인데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자기도 만들었었대요. 그러면서 만든 걸 보고 너무 반갑다, 자기도 만든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 본 건 줄 알았더니, 목공하는 분들이 워낙 여러분이시니까 당연히 다양한 소재로 썰매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셨던 것 같습니다. 역시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죠. 하여간 뭔가 선험적인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그랑 테이블소 튜닝한 걸 보여드리면서 놀랐는데, 와, 제가 봐도 뭔가 굉장히 많은 튜닝이 있네요. 짧게 설명해 드리느냐고 한 가지 모두 어떤 기능을 가진가 자세히 보여드리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제품들, 제가 튜닝했던 것들이 DIY 영상으로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제 DIY 채널에. 각 부분 여러분들께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영상을 한번 찾아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 테이블소를 이걸 사용하기 전에 보슈사의 제품을 사용했거든요. 조그마한 소형 테이블소입니다. 아주 작은 거였어요. 지금 뒤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파워툴롤 저 작품 있잖아요. 제가 만든 작품 중에 가장 큰 건데, 저 작품도 놀랍게도 그 보쉬 테이블소 조그만 걸 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만약에 이 테이블소가 있었으면 큰 작품이라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테이블소를 조금 늦게 마련한 게 좀 후회가 됐던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처럼 튜닝을 안 해도 슬라이딩 테이블소라고 옆에 원장 합판 사이즈 큰 거를 그대로 놓고도 편하게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슬라이딩 테이블소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제가 그때 알아볼 때 가격이 거의 한 2천만 원대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쓸만한 거는. 비싼 것도 비싼 건데 또 공간을 굉장히 넓게 차지해요. 아주 넓게. 저처럼 튜닝해서 이렇게 공간을 절약하면서 쓸 수 있으면 아주 좋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제 공방, 이 공방에는 들어오지도 못할 사이즈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용도에 맞는 사이즈의 제품을 구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작은 테이블소로 여러 작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이왕이면 처음이라도 주물 정반을 갖춘 좀 단단한 테이블소를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샤프맥스라는 곳인데요, 대만산이에요. 그런데 이 테이블소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장님이 여기 직접 와서 이제 설치도 해주고 알려주고 가셨는데, 나중에 이렇게 튜닝해 놓은 걸 보고 이 영상 너무 좋다고 튜닝 영상을 본인 블로그에도 올리시고 다른 데 홍보할 때도 사용하신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 테이블소를 어떻게 활용하고 튜닝해서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지그들을 보여드렸거든요. 저보다 물론 오래 목공 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다양한 지그들을 활용을 많이 하실 거잖아요. 제 지그 중에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만하신 게 있다 그러면 참 기쁠 것 같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그리고 저도 여전히
작업을 하다 보면 필요한 지그들이 여전히 많아요.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나중에라도 또 만들게 되면 다시 한번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니툴레툴도 물론이고 제 DIY 채널 카이노시스라는 채널입니다. 여러분 그 채널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